네, 전 세계 트렌드를 살펴보는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은 김지훈 박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이슈는 어떤 그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키워드로 확인하시죠. 그림이라. 네, 바로 최후의 G7입니다. 이름을 통해 짐작이 갑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과 그렇죠. 관련이 있겠죠. 네, 지난 11일 영국 코널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열리는 와중에 이 그림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다고 해요. 네,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시죠. 네. 패러디네요. G7 국가를 동물로 표현을 해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최후의 G7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일본의 시바견이 초록색 음료를 따르고 있는데요. 그 주전자에는 방사능 표시가 있고요. 오염수 방류. 네, 그리고 현금다발에 손을 뻗는 호주의 캥거루 뒤로 중국 국기가 그려진 링거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앙에 앉아서 휴지에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미국 독수리 머리 위에는 세계의 지배를 자신하는 멘트가 적혀 있는데 여러 가지를 상징하네요. 네, 이들이 즐기고 있는 만찬 테이블에 중국 국기가 그려진 케이크가 있습니다. 만찬용 케이크 중국입니다. 의미심장한데요. 각국 정상들의 식사 그렇죠. 메뉴로. 이 그림을 보면은 어느 나라 포털 사이트에서 올라왔다는 게 짐작이 좀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의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그림입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이 G7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는가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G7 회의의 목적은 중국 견제에 있고 그리고 회원국들이 이 중국이라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보기에는 이것이 G7의 최후의 만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번 G7 공동 성명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이 정말 싫어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라든지 홍콩, 타이완 그리고 코로나19의 근원, 기원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다 들어가 있네요. 중국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회의에서 대놓고 중국을 견제했으니까 심기가 몹시 불편은 했을 거예요. 네, 거기다가 G7이 갈수록 이 커져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구상도 내놨거든요. B3W라는 이름인데 그건 또 뭔데요? 네, 굉장히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미국판 1대1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1대1로로 중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주는 게 바로 동남아시아라든가 아니면 중국 같은 아프리카 같은 곳에 엄청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우호적이고 친환경적이고 투명한 자본을 제공해서 이들 국가가 더 이상은 중국과 손을 잡을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중국 말고 우리를 따라와 이런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방법이 미국 우선주의였는데 바이든은 세계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는데 그 세계 질서가 뭐냐면 중국에 대한 반대 전선을 만드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끝나고 나서 사실 이어지는 나토 회의에서도 15일 발표한 공동성명에 보면 아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제 질서에 대한 구조적 도전을 이제 중국이 하고 있다고 지목하고 있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중국 정선이 안보까지도 확대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안 있겠어요. 그렇죠. 이 중국은 바로 이 서구 국가들이 우리를 계속 압박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러시아랑 군사 동맹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약간 경고성 발언도 내세웠고요. 여기다가 이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호주나 아마 뉴질랜드를 겨냥한 것 같은데 어떤 국가라도 중국과 관계를 끊는 것은 손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떠나자마자 독일과 프랑스에서 반중국 전선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Et donc, je vais être très clair, le G7 n'est pas un club hostile à la Chine. C'est un ensemble de démocraties qui entend travailler avec la Chine sur tous les sujets mondiaux sur lesquels la Chine est prête à travailler avec nous. China ist Rivale in vielen Fragen und China ist gleichzeitig auch Partner für viele Fragen. Das haben wir ja gerade gestern bei G7 nochmal. 결이 다른 얘기 맞네요. 독일과 프랑스가 왜 저렇게 중국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을 한 건가요?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도 뭐 작년에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었고 뭐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약 40%가 중국 매출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화웨이 생산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기엔 부담스럽고 또 중국도 이게 약한 고리란 걸 아니까 집중 공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을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지금은 사실상 G7에서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이제 중국을 실제적으로 제재해야 된다면 아까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거죠. 당연하죠. 우리도 사실상 그 상황이 오면 힘들겠지만 네. 또 다른 이면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실 이번에 외교를 다원화하면서 이런 유럽 국가들과 함께 중국이 압박할 때는 분산시키고 미중이 갈등할 때는 이 집단적으로 좀 이걸 완충하는 그런 새로운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이 전 세계에 끼친 경제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는 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리더십을 좀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해 이제 유럽하고 중국하고 포괄적 투자 협정을 맺었는데 이게 유럽연합의회에서 비준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중국하고 조금 거리를 두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여론이 워낙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주 정부들이 서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걸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점들이 우리도 상당히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최후의 G7 첫 번째 픽이었고요. 두 번째 픽은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선택한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네. 자, 바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네. 노장의 톰 크루즈가 속편 영화에 출연하나 봅니다. 네, 저도 이 영화 좋아하는데 문제점은 굉장히 어려운 인물들을 영화 속에서 해내는데 실화가 더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이번에 실제 인물인데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수행했거든요. 과연 어떤 건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야심한 밤인데요. 호주 경찰이 급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급습한 곳이 바로 마약 조직의 근거지입니다. 자, 이 호주 전역에 걸쳐서 범죄 조직을 소탕을 했는데 자, 이렇게 체포된 조직원이 2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이렇게 현장에서 13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압수했고요. 불법 총기류도 발각돼서 압수 조치가 됐습니다. 와. Today, the Australian government, as part of a global operation, has struck a heavy blow against organised crime. 자,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경찰이 공조한 트로이의 방패 작전이라는 건데 유럽에선 이 마약 제조 공장을 급습해서 제조자를 체포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죠. 그래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800 arrests, more than 700 locations searched, more than 8 tons of cocaine and more. 정말 불가능한 임무가 클리어된 내용 말씀해 주셨네요. 이 작전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전에 이 범죄 조직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게 뭘까라고 봅니까? 안 들키는 거요. 네, 맞습니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범죄의 어떤 수법이나 경로라든가 아니면 은신처 같은 게 들리면 안 되니까 자, 이 경찰이 이걸 역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앱을 하나 개발했는데 아놈이라는 앱이에요. 그래서 이 앱이 담긴 휴대전화를 이 실명 등록도 할 수 없고 필요 없고 대포폰처럼 이 앱이 깔린 휴대전화끼리 이렇게 통신할 수 있다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자, 이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추천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착각을 한 거죠. 이게 익명성도 있고 보안성도 다 보장되는 거구나. 너무 이렇게 괜찮네요. 착각을 하고 범죄 조직이 사실은 이 침입을 한 이 경찰이 이 휴대전화를 이렇게 뿌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100여 개국에서 12,000여 명의 범죄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걸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경찰들이 만든 건지도 모르고 신이 나서 다 썼군요. 줄줄이 걸려들었네요. 이게 핵심이 바로 함정수사이거든요. 함정수사에 딱 걸리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교환했던 메시지가 지난 18개월 동안 2,700만 여개였답니다. 엄청납니다. 그걸 다 분석해서 근거지를 이제 적발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이 참치를 아시아에 수출하는데 그 참치에 마약을 숨긴다든지 남미의 조직이 바나나 수출을 하면서 거기에다 마약을 넣는다든지 또는 이 프랑스의 외교 행랑을 통해서 무사 통과하기 위해서 운반하겠다고 자랑하다가
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우, 너무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공조수사를 한 게 이게 마약 범죄 점점 글로벌화, 디지털화되고 있거든요. 뭐 점점 복잡하고 유통도 빠르고 하니까 또 SNS를 이용한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이제 마약 같은 것을 이제 마약 사범 중심이 아니라 이 조직 공급망을 완전히 통제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앱을 활용해서 공략을 한 것이죠. 네. 자, 뭐 똑같은 작전이 매번 성공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소탕 작전이 성공한 만큼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제2의, 제3의 안홈 작전 같은 것들이 나와서 진짜 범죄 조직들이 다 소탕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례 없는 작전 칭찬합니다. 네, 이렇게 위클리피까지 살펴봤습니다.